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로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는 투데이 출발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3조 원 미만에 그치면서 에너지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수보다는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힌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과 함께 하시죠. 대선 이후 끝난 줄만 알았던 안철수 테마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 여전히 열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적어도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이를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는 안철수 테마주, 오는 4월 안전 후보의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고조되며 미래산업과 메커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안철수에 열광하는 걸까요? 정치인 안철수는 참신함과 새로움이 강력한 인물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주가와의 연관성이 터무니없이 빈약하다는 점인데요. 반짝 상승하는 테마주에 편승했다가 순식간에 급락하는 주가로 인해 낭패를 본 사례가 많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년 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 여름부터 해서 안철수 전 원장이 이 대선 쪽에 야망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 뭐 관련주들 안랩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 행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 대선 이후부터 해서는 주가가 꺾였었는데 이게 또다시 살아나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본 자료에 하면서 보니까 써니전자가 최근 한 1개월, 2개월 동안에 5배나 올랐네요. 사실 저도 잠깐 흘기들기 봤었는데 그만큼 안철수 열풍은 주시장에는 남아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저께도 사실 그랬죠. 어저께 박근혜 정부가 새 인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어저께는 잠깐 오늘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새 수장으로 지명된 김종훈 관련주로 해서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왔는데 정치 테마주 시장에는 보면 종목은 2,000개인데 테마군으로만 형성된 게 벌써 200에서 300개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가들의 갈망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글쎄요 저희도 사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좀 정의를 못 내려드리겠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마디는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맥으로 스쳤던 테마주들은 언젠가는 망하더라.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인맥으로 스쳤던 테마주들은 반드시 망하더라. 약간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 흐름, 종목들의 특색을 보게 되면요. 어떤 그 관계가 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인맥 관련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예전에 문재인 후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루머가 있었습니다. 같이 등산을 했다더라. 그런 사진이 인터넷상에 돌면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세 조작을 위한 조작 사진이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었죠. 자, 이러한 극단적으로 안 좋은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정치권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서강대 쪽의 라인하고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선을 보게 되면은 서강대 쪽 라인은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관련주들 어떤 후보 관련주, 어떤 정치 관련주 이러한 부분과 엮여 있는 인물과 관련된 어떤 인연이 있는 그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급등했다 했을 때는 너무 어거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만 하면은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테마 중에도 물론 선별적 선택을 하시면은 투자의 기회는 열려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표현이 조금 무색합니다만 투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사실 테마주만큼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인맥 테마주는 제가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어느 순간에 바로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정책 테마주는 그래도 단기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할 만합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노믹스 쪽에서도 사실은 보면 예를 들어서 신공항 관련주나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당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관련해서 ICT 같은 테마주,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은 그전이 어떤 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전이 좀 할만하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정책이 하더라도 두 가지 정도 키워드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정책이 계속적으로 본 당선인이 정권 내내 먹힐 만한 정책이기 때문에 고민도 같이 하신다면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멘트보다는 사실은 조금 한 번 더 판단하시면
그래도 기회는 열려 있다.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예, 이 정치 관련한 테마주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은 리스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책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한다면 어떤 중요한 테마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테마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지금 보고 계신 텔레비전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차세대 TV 시장을 이끈다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 다이오드 TV 시장을 선도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약 7,063억 원 규모의 8세대 화이트 RGB OLED TV 신규 라인 투자를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는데요. 이는 자기 자본 대비 7.2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파주의 신규 생산 라인을 확대해 내년 상반기 중 양산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한 발 앞선 투자로 차세대 TV 시장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LG 디스플레이, 대형 울트라 HD, 곡면형과 같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TV 시장을 선도할 방침입니다. OLED TV 패널은 내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2015년에는 30억 규모로 성장해 차세대 TV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관련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난 1월 CES 2013이었죠. LG전자가 사실 55인치급 LED TV를 최초로 출시하면서 상당히 다시 한번 TV 시장에 대한 LED 쪽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목표를 좀 표시한 것 같은데 또 그런 과정에서 어저께 나온 기사가 7천억 정도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한다. 그런 기사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최근에 어떤 시장 이야기가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인텔도 셋톱박스형 TV를 출시한다. 또 애플도 애플 TV가 나오네 마네 말이 많은 상태에서 역시나 LG의 설비 투자 어떤 증가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그 1월 달에 나왔던 그 55인치 OLED TV를 개발했던 주역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다인데요. 자, 이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과거 80년대 그때 보게 되면은 이제 텔레비전 하면 골드스타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LG인데, 이 최근에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해서 삼성 쪽에 순위를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7천억 규모의 OLED TV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이 선두권을 확고히 하려는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의 노력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그 LG 디스플레이의 도약, 이와 관련해서 LG전자 등과 같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도약이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TV 시장을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 LG,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참 대단한 거죠. 삼성과 LG가 서로 1위 다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LCD TV에서 이제 시장 트렌드는 OLED TV 쪽으로 가는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LG전자가 먼저 조금 보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주시장 관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당 회사의 주가를 알 수 있는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잠깐 무겁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IT 부품주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흐름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의 7천억 규모의 투자에 따른 수혜주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장비 업체로는 아바코 그리고 아몰레드용 DIC 업체로는 지금 실리콘웍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장 초반에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 외에 동아 엘텍이라든가 SNU도 관련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의 장비 및 부품 업체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투자 기간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짧은 시간에
뭔가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관련 업체들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한 LG 디스플레이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이 출근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출근길 얼마나 걸리시나요? 서울 시민은 하루 평균 11km를 42분에 걸려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시내를 이동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주민 통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출근할 때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동 시간은 업무를 볼 때 43.7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64%로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출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72.9%로 하루 평균치보다 8.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을 드나드는 나홀로 차량 비중은 6.9% 증가했고요. 서울 도심을 통행하는 나홀로 차량의 비중 역시 4.4% 늘어난 모습입니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의 변화, 과연 우리 증시와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더욱더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지만 건물의 주차 상황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20km 가까이 출근할 때 소모를 하게 되는데 하행커님은 어느 정도 출근 시간 걸리시나요? 저도 사실 뭐 거리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보면 저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수도권 내에서도 최소한 40분 정도 걸리고 뭐 근데 수도권 외에서 서울로 시내로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사실 이 기사가 그렇게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저는 사실 2013년도도 사실은 이런 트렌드를 이어간다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다시피 대중교통 이용률은 대략적으로 2%포인트 좀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자가용의 운전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나홀로 자가용 쪽은 조금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그만큼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은 계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자가용은 또 자가용대로 좀 증가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런 많은 시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시한 관점에서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요. 이 지하철에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서비스를 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자, 이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은 가장 좀 너무 쉬운 이야기죠. 뭐 혼자 많이 이동하다 보면 가장 많은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주 테마를 이루고 있는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은 2013년도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보니까 쭉 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하철 타던 사람이 자가용 안 탑니다. 대부분이 대중교통 한번 타게 되면 그것의 신속성, 정황성의 매료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대중교통 찬양론자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가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테마적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GTX죠. 수도권 광역 급행전철을 언제 빨리 하냐에 대한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글로벌적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키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대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만약 테마주로 접근될 때는 사실은 이러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GTX 관련주들의 단기 반짝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이 뉴스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의아하실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이 발굴이 됐죠.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 GTX 관련주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드리자면은 스마트폰을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음원이라든가 게임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언급된 것 같은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OLED 관련주를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아바코 실리콘웍스가 있는데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개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김민주였습니다.